네, 지수는 여전히 1930선대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상당히 역부족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한데요. 여기서의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구원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박스권 대응을 유지를 하자라는 관점인데요.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 이경수 연구원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현대증권 김기영 연구원은 제한된 지수의 등락이 예상이 된다면서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코스피의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라면서 대형주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마찬가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이 막혀있다라는 박스권 장세의 대응 전략들이 여전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지루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특별한 이슈가 없고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도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듯해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며칠 동안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악재가 부각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투자자들의 좀 피로감이 누적됨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경기 여건 자체는 이전보다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어떤 경제 지표 호전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3분기 GDP가 좀 실망스러웠지만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부터 이렇게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속도 측면에 대해서 그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표 개선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어떤 실적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또 추가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MS, IBM 같은 그런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애플 같은 경우도 25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신제품인 아이패드 미니가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IT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좀 민감한 그런 시장 반응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쪽 상황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EU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렇게 종료가 되었다는 그런 신방감도 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차만 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라든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신청 지원 여부가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런 유럽발 이슈에 대해서 언제쯤 이렇게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고 또 구제금융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 자체를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뚜렷하게 어떤 악재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하락 압력 자체는 일방적으로 크게 이렇게 밀릴 만한 그런 구간대도 아닌 것 같고요. 반대로 또 기대했던 어떤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단도 막혀 있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910선에서 좀 하방 경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1910선을 박스권 하단으로 하고 또 이제 직전에 개파락이 출현했던 1970선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하는 그런 제한된 그런 등락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돌발 악재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지가 않고 그리고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은 그 상황입니다. 박스권 장세의 모습을 그려주셨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화 강세도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요? 가능성 측면에서는 배제를 할 수는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변수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 근접하게 되면서 과거 경험적으로 환율 레벨 측면에서 1,1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의 이제 매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가 되고 또 이렇게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우려를 좀 그 시장에서는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외국인의 매도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려한 대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좀 뚜렷했던 구간들을 보면 환율 측면에서는 단순히 이제 1,05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떤 이제 환율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대외 변수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그 대외 변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유럽 상황, 그러니까 유럽 그 미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나, 그리스의 2차 그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이 되게 되면 또다시 한번 그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그 환율 레벨만을 놓고 외국인의 어떤 대규모 이탈 가능성을 좀 제기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략 측면을 좀 봐야 될 텐데 앞서 산줄 전략에서 저가 매수 대응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업종 위주로 좀 봐야 될지 최종 전략 주시지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좀 박스권 장세를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박스권 하단에 내려오면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 장세 내에서는 또 이렇게 뚜렷한 이제 주도주가 부각이 되기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코스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의 어떤 실적주 위주로는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신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환율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원달러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좀 완만하게 그러니까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선진국 쪽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이고, 원화 가치 자체가 저평가가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들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하락하지만 않고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그런 섹터들, 음식료라든지 전기가스 같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또 외화 부채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항공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의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IT와 그리고 저가 매수 차원에서의 낙폭 과대주,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됐네요. 자, 이어서